저는 수원 메탄동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서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커갈 미래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로 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되게 강한데요. 특히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전쟁의 위협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뉴스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만 나도 솔직히 불안해하는 게 우리 엄마들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좀 남북 관계가 좋게 개선이 돼서 좀 평화롭게 우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좀 엄정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옆 동네에서 그 유해물질이 발암물질이 막 나와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정말 불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형식뿐인 말뿐인 조례가 아니라 진짜 유해 화학 물질을 좀 감시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짜 안전에 대한 염려가 되게 큰데 학교에서도 안전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해야 할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의 변화가 제대로 없어서 좀 안전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학교마다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아이를 키우면서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싶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다만 1시간 30분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이를 좀 나라에서 이렇게 돌보미 서비스 같은 걸 좀 확실하게 인성에 관한 것을 이제 면접을 보고 해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서 다정하신 분들도 괜찮고 나이가 어려도 정말 이렇게 활발하고 좋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잠깐 시간이라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쉬고 싶은 거 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독박 육아를 한다거나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머님들에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돌보미 서비스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들도 좀 편안하고 자기만의 이제 시간에서 만족하면서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키우게 되면 솔직히 어쩔 땐 너무 힘들어서 좀 지치고 화도 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아이는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돌봄이 잠깐씩의 저녁이나 오전이나 잠깐씩의 한 2~3시간씩의 돌보미 서비스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제안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번 정부가 이번에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의 제대로 된 확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깨끗한 모습 계속 보여주시고 하면은 밑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식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탄동의 이지연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이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숨 쉬는 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사람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탄동에서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서지은입니다. 네,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올해 처음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유치원 들어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 국공립 유치원은 없고 사립 유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가 근거리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그 근거리에 있는 유치원에 제가 뭐 정책이나 교육적 가치관이 맞지 않더라도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이 좀 많이 확대돼서 저가 겪었던 불편함을 앞으로는 엄마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 수원에서 그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 크롬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산업 폐기물 같은 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동안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산업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장이 어떻게 주택 단지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유해 환경인데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번 기회에 그런 여러 가지 정비나 제도들이 좀 잘 마련돼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통에 사는 최서연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바라는 거는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육 정책 그리고 사교육이 없는 교육 정책 이런 걸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거 좀 굳건하게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통구에 사는 초등학생 두 아이들 둔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특목고, 자사고 이런 대학교도 아닌 고등학교를 위해 입시가 딱 맞춰져가지고 그거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또 시키는 학부모들도 많고 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평준 그냥 다 똑같은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의 부활 그런 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우수 학생 반을 따로 만들더라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다 함께 섞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학교의 교육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수원시 장안구에 살고 있는 두 딸의 아빠인 안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국민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모두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고 그 바탕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제가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부모의 학교 운영위원회 선생님들의 모임 등이 법제화돼서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책임을 더 가지고 그 책임감 속에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이들의 의견이 고견이 되어 현장에 녹아내려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첫 번째 정책 의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투표를 위해 참정권이 금지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18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해서 이들의 이야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18세 참정권을 꼭 보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격자 교사 퇴출제가 반드시 적용이 되고 의무화가 되고 법제화가 돼서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이념이 묻혀지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 세 가지 의제로서 국민 마이크를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메탄동에 살고 있는 천인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긴 한데요. 저 이렇게 작년 말부터 이런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소리 높게 얘기하면 들어주는 이런 사회가 조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슬프게 보이기도 하고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이 소소한 불만이나 아니면 바꿨으면 하는 점들을 이렇게 언제든 정부에서 들어주는 그런 통로의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컴퓨터나 그런 뭐 SNS 이런 것도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책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적인 걸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요, 수원에 비행장이 있는데 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수원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많이 불편해요. 소리가 나면은 촬영을 끊었다가 다시 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지금 이 인터뷰도 비행기 소리가 날 때마다 다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몇 번째 다시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비행장이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성에 사는 주민들도 이런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장이 어느 지역으로 가나 주민들이 힘들고 피해를 입는 거는 똑같으니까 비행장이 아예 폐쇄되는 게 저는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자체에, 수원시나 화성시에 이렇게 맡겼다가는 서로 비행장을 미루는 그런 지자체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자체에 넘기지 않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행장을 폐쇄하는 행동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일단 우선 첫 번째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5년 동안 정말 많은 개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라디오 강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찍고 있는 곳이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우만 임대아파트 있는 곳인데요.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좀 정책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상 미디어 센터나 이런 미디어 센터들에 대한 예산이랄지 혹은 미디어 센터들의 더 많은 증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라디오 혹은 RTV와 같은 시민 대한 미디어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고 우리 지역의 소식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많은 개혁해 주시고요. 이런 정책들을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